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8월 소식입니다. 계절을 돌아봄. 글 윤지현, 고양시 일산 서구. 포근한 날씨에 갑작스러운 한방눈이 펄펄 내려 지붕과 마당 위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자니 마음도 하얗고 포근해져 비질할 마음이 사라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좀 더 내리는 것을 두고 보자고 마음먹었는데 안방에서 소리치며 어서 마당 쓸지 않고 뭐 하느냐는 아버지의 채근에 어쩔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어슬렁 마당으로 나간다. 내리는 눈보다 속도를 덜 내서 비질을 한다. 머리며 어깨에다 떨어지는 눈이 참 소담스럽다. 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 나는 그 눈을 입에 대고 맛을 느껴보았다. 사실은 느낄 사이 없이 따뜻한 나의 입안에서 바로 녹았지만 이 계절이 주는 확실한 증표는 눈이 맞다. 좀 더 이 여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또 호통이 들려온다. 어서 눈을 치우라는 쉬고 갈라진 목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비질을 한다. 눈바닥 위에 비가 쓰고 간 무수히 많은 선을 따라 흙이 드러난다. 눈은 어느 정도 내린 후에 잠시 쉬고 있다. 열심히 비질을 한 덕분에 마당은 밉고 흉한 것을 깨끗하게 감추고 있는 듯 정결해졌다. 눈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며 작년 겨울 쓴 글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눈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만큼 세상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벌써 겨울을 지나 봄을 건너뛰고 성큼 여름이 몰려온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봄도 오지 않은 느낌인데 초록은 이미 연두를 지나 진한 푸름으로 변하고 대기는 더위를 뿜어낼 준비를 한다. 하루하루 전해오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고 있다. 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많은 사람의 소망도 동시에 느껴진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 또한 이 어려운 시류에 마지못해 동참하여 봄 없는 여름을 맞았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한동안 우울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털고 열심히 계절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겠다. 계절 감각이 돌아오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던 내일인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꿈꾸는 고향, 고향 포커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복지. 동물보호센터 세단장 후 시민 참여형 봉사 교육 늘어.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4-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동물복지 활동을 모아봤다. 동물보호센터 개방 참여형으로 전환. 2015년 이후로 고양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폐쇄적이었다. 운영을 전담할 인력이 없어 지역 동물단체와의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참여 체험형 구조로 대폭 변경됐다. 기존 시민 단체의 출입을 제한하던 방식을 버리고 동물보호센터를 완전히 개방했다. 그중 하나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뒷마당에 산책 체험 놀이터를 설치한 것이다. 해당 시설은 유기견들을 위한 시설로 입양 전 유기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전 반려견 입양 시에는 유기견을 겪어보지 못한 채 입양을 해 파양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산책 체험 놀이터가 생기게 됐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유기견과 접촉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반려견 입양을 위해서는 산책 체험 놀이터에서 산책 체험 1회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내 입양 카페 설치. 지난 7월 1일부터 개방된 입양 카페는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엔 강아지와 고양이 15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시설 1층은 강아지, 2층은 고양이로 구분돼 있다. 강아지는 소형, 중형, 대형견으로 각각 크기에 맞게 분리했다. 보호된 동물들은 체계적인 관리하에 보호받는 중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선 관리가 필요한 동물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병을 앓거나 다친 동물들을 위해 수술실까지 마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입양과 관련해 사료나 배변 패드 등 반려동물 용품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입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 동물단체와 협력 확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동물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참여 비중이 늘었다. 동물복지에 관해 의논할 만남의 장을 조성하며 긴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동물단체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지역단체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다. 현재 고양시 지역 내 동물단체는 사단법인 고양시 유기동물 거리 입양 캠페인, 이하 고유거, 캣맘협의회, 강사모, 한국 반려동물 기업인 연합회 등이 있다. 상호 협력적이며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지자 개농장 등 긴급구조 발생 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연간 약 1,600마리를 수용해 보호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많은 개체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단체와 협력해 응급구조나 보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동물보호센터 TNR 중성화 사업도 협력 사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지역 내 동물단체가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행사에 동참하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함께 힘을 보탰다. 시민 참여형 봉사활동 기회 늘어나. 시민들이 직접 가정 내에서 임시로 보호할 기회가 생겼다. 가정 내 임시보호는 가정으로 데려와 일정 기간 돌보는 활동을 말한다. 일종의 위탁보호 성격의 자원봉사다.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이 동물과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 내 임시보호 신청은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고유고 캠페인이다. 고유고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일사문화광장에서 입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입양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가정 내 임시보호를 원한다면 몇몇 조건이 요구된다. 입양 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파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보호기간에는 일기 작성을 해야 한다. 해당 캠페인 참여 연령은 중학생 이상이라면 봉사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주소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72-10 문의 031-962-3232 패티캣 방문교육 무료 제공 인기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아파트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는데 갈등 중재를 위해 패티캣 교육 및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효율적인 교정을 위해 애견행동 심리치료 전문가를 초빙해 동물 분쟁 원인을 규명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40건 예정 가운데 예약이 15건 정도 잡혀있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문화교실 접수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이 있다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604로 연락하거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문의해야 한다.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기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애견놀이터, 반려동물 테마공원 등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시 담당자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고양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꿈꾸는 고향, 고향 오늘. 고향에서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을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람들의 삶에 있어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오래전에는 생존의 요소였다면 요즘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요소가 됐다. 두 농이 공존하는 고양시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형 비닐하우스 등을 비롯해 제철 농산물이 자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규모와 단작하에 집중한 대농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농산물을 소소하게 재배하는 소농도 많다. 그중 관내 소농업인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지역 생산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문화. 로컬푸드란 장거리 소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행정구역인 시군이 경계가 되고 있다. 대형화 상업화된 글로벌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서 주도하는 먹거리 관련 사회운동이자 경제적 활동이다. 지난 6월 기준 인구 107만, 도농이 공존한 고양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공급, 유통, 소비 시스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에서 두 번째이자 고양시에서는 최초로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만 6년이 지난 현재 고양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8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중이다. 간산동 벽제농협, 대화동 송포농협, 성사동 원당농협의 각 한 곳, 지도농협, 무원점, 하정점 2곳,
일산농협, 풍산점, 일산점, 장항점 등 총 3곳이다. 거기에 더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다. 현재 3,390 농가에서 참여 중이며 8월과 12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성사동의 고양축협과 온당역의 온당농협 2호점 매장까지 합치면 올해 말에 총 10곳의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 지자체와 기관, 농민이 함께 완성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자체와 기관, 농민의 협동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구조다. 시에서는 교육, 하우스 기본 체계의 구축과 저원, 저장고, 포장재 비용 등을 지원하며 농협은 공간 제공과 운영을, 농업인은 최고의 품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한다. 농업인은 납품과 관련된 일정 시간 교육 이수 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할 수 있으며 판매 가격 결정, 소분, 포장, 진열, 수거까지 모두 직접 한다.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며 잔류농약 허용치는 식약처 기준 이하다. 생산자에겐 판로를,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과 달리 유통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소농업인들에게는 확실한 판로이다. 2014년 첫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겨났을 때만 해도 운영기간인 농협은 적자였고 농업인들에게도 큰 소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따로 있으니 소비자다. 유통체계와 운송시간이 단축된 당일수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먹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또한 저렴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서면 각각의 매장에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모습이 소개된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마다 품목, 원산지 주소, 출하일자, 생산자와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한 번 더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매주 1회 샘플 검사로 실시되는 잔류농약 정밀검사표가 부착돼 있어 더욱 안심하게 된다. 매장의 개장 시간에 맞춰가면 농업인들이 새벽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쌈체류와 가체류는 1일, 근체류는 3일로 당일 수확, 당일 판매가 원칙이다. 또한 동절기에도 신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감자와 고구마 등 일부 근구류를 제외한 엽채류의 경우 1년 365일 상품성 있는 농산물이 연중 공급되고 있다. 총 3곳의 매장을 둘러보았는데 화훼의 도시인 만큼 꽃과 작은 화분 등의 화훼류와 함께 감자, 양파 등 제철 농산물과 블루베리, 자두 등의 과채류, 고향쌀, 버섯류 등의 가공식품과 임산물까지 다양하다. 일산농협의 경우 마을기업 행복찬방협동조합이 입점해 즉석 반찬도 판매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확실한 생산 이력제, 운송시간의 축소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체계, 소량 포장 등 변화된 사회 구조에도 부합되고 있었다. 일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는 소포장 뿌르미 주문도 기획 추진 중이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일일 유통, 정직한 가격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보자. 함께하는 고향 여기 어때? 여유롭고 안전한 언택트 비대면 관광을 떠나다.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 코로나19를 피해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로 구성된 지역관광기관협의회에서 안전한 여행을 위한 전국 언택트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발표했다. 여기에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으로 떠나본다.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으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답다. 시정연수원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고 들어서면 어느새 푸르른 메타세카이어 길을 거닐고 있다. 시정연수원 조성과 함께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분단의 아픔, 평화의 시작.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갈등과 분단이 남긴 아픈 상처와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개방된 철책 사이로 1953과 2010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데 1953은 이념 갈등과 민족 분단의 아픔인 슬픈 자아상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한강 하구 군 철책선을 의미하고 있다. 2012는 평화와 화합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한강 하구에서 처음으로 군 철책이 철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곳에는 군 초소였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곳이 있다. 바로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평화의 정만대 행호정이다. 한강의 옛 이름인 행호강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행호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1970년 무장 공비의 침입에 대비해 군 철책이 설치된 이래 우리 군의 경계 근무용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서 2008년 군 철책선이 철거된 후 방치되었다가 민간군 협력으로 평화의 정만대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 평화스럽다. 특별하게도 이곳엔 돌탑이 하나 있다. 웬 돌탑인가 싶지만 군 철책 철거 후 현재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임진왜란 기간 중 행주산성 전투 때에 쓰였을 법한 크고 작은 돌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돌탑을 쌓아 보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평화가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태서 쌓은 탑이라 그런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역사와의 만남, 색다른 생태공원. 돌탑 앞에 공원을 내려오면 드넓은 공원이 펼쳐진다. 이 공원의 특징은 한강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전선의 행오간호도를 토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행오간호도는 행주산성 주변 한강에서 임금님께 신상할 고기를 잡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당시 때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버드나무 자생지와 함께 갈대, 수크령, 털부처꽃 등 자생식물을 심어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엔 유독 색색의 많은 바람개비를 볼 수 있다. 바람개비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풍작을 기원하며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민속놀이다. 지금의 바람개비는 그때와는 다른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국민의 바람, 마음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역사 공원을 상징하는 조각물이 눈에 띈다. 특히 행주산성 전투를 상징하는 조각을 만날 수 있는데 활을 쏘고 있는 병사들, 존재감을 뿜어내며 소리치고 있는 권율장군, 무거운 돌을 나르며 돕는 안악내, 돌을 던지며 온몸을 바쳐 싸우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통해 잠시나마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 외에도 조선시대의 고기잡이 배를 만날 수 있다. 행호 간호도를 통해 사실적으로 재현한 이 배는 비록 두세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역사공원에 오면 분위기가 딱딱하고 인위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다르다.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울리며 입구에서부터 공원 내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콘텐츠 여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 고향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안전하게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분명 좋은 기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관산동. 무더운 여름 안심근을 쉼터로 오세요.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한편의 쌈짓공원이 고양시 안심근을 쉼터로 선정됐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했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그늘 쉼터는 어르신들이나 폭염 취약자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휴관 중인 무더위 쉼터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쉴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주민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늘쉼터에 부채와 천막, 쿨매트 등 다양한 폭염 저감용품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며 입지 여건에 맞는 장기, 바둑,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 관산동에서는 쌈지공원의 안심그늘 쉼터 지정을 환영하며 또한 이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고 관리되길 희망한다. 창릉동. 외국인 생명을 살린 봉사활동의 힘. 도와주세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대만 국적에 홀로 거주하는 남성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괴사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신속하게 덕양구청 이웃돕기 후원금으로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다한봉사단이라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단체를 연계해 환자를 일산병원에 입원시켰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일산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서 여러 검사 및 수술을 받았다. 다한봉사단은 환자의 치료비 및 병원 퇴원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자체 회원 간 모금 활동을 했고 기부금을 마련해 주었다. 기부금 마련에는 세비단가의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원봉사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용돈을 기부해 더욱 뜻깊었다. 희망브릿지에서 의족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많은 단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환자는 현재 고향 휴메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관심과 후원을 받아 건강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민관협동이라는 복지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훈훈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장항이동. 작은 텃밭 친구 삼아 외로움 극복해요. 장항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난 6월 어르신 활력소가 되어드릴게요. 파릇파릇 작은 텃밭 식물친구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집안 소일거리로 어떤 사업이 적합할지 고심했다. 논의 끝에 푸른 식물이 커가고 열매 맺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취감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채소 모종 심기 사업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진행하게 됐다. 동 특성상 단독 주택이 없어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거주자 중 채소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을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협조로 찾을 수 있었다. 텃밭 관리사도 동행해 기능성 화분에 토마토, 상추, 고추 등 모종을 어르신과 함께 심어 나만의 작은 텃밭을 만들어 드리고 물주기, 채소 가꾸는 법 등을 가르쳐 드렸다. 베란다에서 채소 모종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시던 어르신도 제공된 흙이 좋고 기능성 화분이라 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겠다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무거운 화분과 흙을 나르는데 애썼던 수고가 아깝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지만 외로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키워 돌봄과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고 무공의 채소를 섭취해 건강도 잘 돌보시길 기원한다. 어린 시절 농사 짓던 때를 회상하며 그땐 이랬지. 라고 추억에 젖는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 뿌듯했다. 기획 및 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주신 동장님 맞춤형 복지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일산 이동 우리 동네 자원순환 리빙랩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일산의 대표 구도심인 일산 이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 길 정비가 잘 돼 있지 않고 낙후된 지역이다. 토박이 노인층과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이 모여 있어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다소 아쉬운 편이다. 일산 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분리수거 인식 개선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구심점을 만들고자 우리 동네 자원순환 리빙랩 쓰레기 도돌이표란 이름으로 2020년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 리빙랩이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생활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직접 불편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일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대체용품 사용을 권고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 자원순환 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와 주민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행하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자원순환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6일에는 1차 워크숍 강연회를 열어 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 안내했다.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 자원순환은 랩으로 하는겨? 쓰레기는 그 자리에 도로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워크숍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리빙랩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열심히 이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일산 이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리포트 1. 일상에서 떠나는 고향 여행. 관광 서포터즈와 함께할 고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 이야기.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힐링이 유행이다. 특히나 요즘은 동네 골목, 전통시장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각광을 받는다던데 부담 없이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는 없을까? 이럴 때 고향 관광 서포터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로 4기를 맞이하는 고향 관광 서포터즈는 직접 발로 뛰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해 선발된 68명의 제3기 고향 관광 서포터즈는 행주산성, 서울릉 등 유명 관광지는 물론 일산역 전시관,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미처 몰랐던 고양 시내 숨은 명소를 탐방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개설한 시민 참여형 관광 커뮤니티인 고향 관광 스토리 창고에는 그동안 관광 서포터즈가 발굴한 주옥 같은 코스들이 가득하다. 연인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코스까지 고양시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힐링, 가까이에서 찾자. 고향 관광 스토리 창고에는 역대 고향 관광 서포터즈의 활동 후기가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비주얼 콘텐츠와 함께 실려 있다. 행주산성, 일산 호수공원 등 익숙한 관광지는 물론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양시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장항습지, 대덕생태공원 등 낯선 관광지까지 모두 모아놓았기에 활용도가 더욱 높다. 카페를 통해 고양시 내 관광지와 맛집뿐만 아니라 고양 가을꽃 축제, 행주산성 야간개장 등 축제나 행사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고양시의 관광지와 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고양시 관광 꿀팁. 같은 장소라도 더욱 깊이 있고 새롭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 고양시에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시티투어를 타고 고양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문화관광 해설사로부터 미처 몰랐던 역사 속 이야기와 내 고장의 유래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시티투어 버스 타고 고향 한 바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운영되는 고향 시티투어는 고양 시내 관광지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도시관광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알찬 설명과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단시간에 체험할 수 있다. 예약 010-5106-3158 관련 문의 고양시 민원 콜센터 031-909-9000번.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동행 해설 서비스. 행주산성, 서울릉, 서삼릉, 밤가시초가 등 유명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고 싶은 곳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없다면? 걱정 마시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고양시의 역사, 문화, 명소 등을 소개하는 방방곡곡 해설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최소 10명 이상. 해설 신청 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련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번. 고향 관광 서포터즈 생생 한마디. 3기 서포터즈 송진경. 고향 관광 서포터즈 3기로 활동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고양시를 주말마다 들르며 아이와 갈 만한 곳, 맛집, 카페를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기 서포터즈 권호선. 시티투어는 고양시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고향 600년이란 역사에서 비롯한 재미있는 지역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듣고 싶으면 추천드립니다. 4기 서포터즈 박현숙. 관광 서포터즈는 단순한 체험이나 경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한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지역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고양시에 대한 저의 관심과 애정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도보관광 코스는 여유와 멋이 느껴지는 밤리단길 맛집 탐방, 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 밤리단길 보넷길, 정발산공원, 실내에서 즐기는 힐링여행, 일산 호수공원, 플라워 북카페, 일산 가로수길.
지금까지 2020년 8월 고향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